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생각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보험플랜 119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노후에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결해줄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달러 종신보험에 대한 정보까지 전문가들의 강의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약간 날이 궂은데요. 오늘은 안녕한데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을 보시면 당신의 노후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어떻게 안녕하게 만들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들을 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그림이 어떤 건지 보이세요? 보물상자거든요. 이 보물상자는 여러분들이 노후가 되셨을 때 열어보게 되실 건데요. 만약에 내 보물상자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65세 이상 빈곤율이 너무 심각하다는 뉴스가 너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건 뉴스일 뿐인 것 같고요. 나는 내 노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 이 보물상자에다가 이런 걸 담고 싶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금리를 나를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이 뭐 많다고 하는데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금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를 사시는 80세, 90세 어르신들은 이제 호상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노후가 될 때가 되면 특히 20대 이런 친구들은 100세가 되어도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노후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은 몇 살까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이런 연금 세 가지는 반드시 이 보물상자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펀드는 막 몇만 가지가 있고요. 저축 상품도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것들을 이런 항목들을 잘 충족을 하면서 내 보물상자에 어떻게 넣을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에 딱 보시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5%라는 거 눈에 들어오시나요? 5%를 확정적으로 나를 보장을 해준다. 이러기만 하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금융상품 중에서도 단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10년 이상 유지를 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 소득을 점점 많이 떼거나 비과세 제도를 없애겠죠, 당연히. 앞으로 시대가 점점 변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법을 적용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비과세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70대가 되어서 연금을 받으실 때 내가 가입한 연금에서 계속 세금을 떼는 것과 아무것도 떼지 않고 100%를 다 내 돈으로 받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생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금이 나는 10년만 딱 받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생활하는 삶이 10년 이후에는 돈을 안 써도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연금이라도 넉넉히 나오시는 분들은 병원에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연금이 어느 시기에만 딱 나온다. 이러면 너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들이 어떻게 충족하는지 이런 상품을 제가 찾아봤고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5%, 4%를 보장을 한다는 것이 약관에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적금을 가입하거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셔도 수많은 사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인들이 거래 약정서라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법적인 근거 안에 5%, 4%를 보장하는 거래 약관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약관 중에 돈을 내는 동안 납입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던 수익이 더 오르면 당연히 오른 거를 줄 것인데요. 10년 내, 20년 내내 계속해서 마이너스 쭉쭉쭉쭉 빠지더라도 5%를 보장을 해준다는 게 약관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 납입하는 게 다 끝나고 나는 가만히 기다려서 연금 타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이 거치 기간에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이 6%, 9% 나면 그 수익을 당연히 가져가실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노후를 불안한 데다가 맡길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돈을 내는 중에는 5%를 돈을 다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약관을 딱 찾아서 그거를 가져가신다면 전 식구 수대로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모두 다 10만 원씩, 20만 원씩이라도 꼭 가지고 계시기를 저는 오늘은 꼭 반드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래에도 수수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이왕이면 좀 작게 하면 좋죠. 여기에서 팁은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추가 납입에는 수수료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를 조금만 설정하시고 추가 납입을 활용만 하실 수 있다면 많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낮추려면 추가 납입을 반드시 활용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타는 나이인데요. 요즘은 중도인출 기능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연금을 다 납입을 하셔도 그 돈에서 내가 인출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 타는 나이를 55세에 연금 타게 하는 것과 70세에 연금을 타도록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한번 딱 정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보다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연금을 약간 늦게 받도록 설정을 하신다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앞에 돈이 필요하시면 인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출 기능을 활용하시고 최대한 늦게 받도록 설정을 하시는 게 내가 낸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연금 액수를 늘리는 이런 연금 개시를 몇 살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탈 때도 내 돈이 계속 투자 중이라는 건데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감이 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 내지는 공시율 연금이 이미 많으실 텐데 이 연금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65세나 70세 연금을 받는다면 70세가 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2030년이나 2040년에 연금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당시의 예정이율로 모든 상품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 지금도 금리가 뭐 1%, 2% 안 올라가고 있는데 2040년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수익은 잘 내셨는데 70세의 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일부는 찾아 쓰고 나머지 목돈은 계속 굴러갈 거기 때문에 이 굴러가는 돈이 여전히 투자하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연금을 꺼냈을 수 있으면 이 돈이 몽땅 다 금리 없는 그 당시에 금리로 전환되는 기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그냥 그 당시에 금리로 유리하시다면 그걸로, 아니면 투자형이 좋다 그럼 투자형으로, 둘 중에 선택권이 나한테만 있다면 둘 중에 유리한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요, 얼마가 되는지 돈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전 연령에 걸쳐서 10살인 친구부터 20대, 30대, 50대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으로 12년을 납입하시는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총 내는 돈은 1,4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10살인 친구도 할 수 있고 0살인 아이도, 지금 막 갓 태어난 아기도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좋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급여가 작더라도
붙박이처럼 평생 나오는 연금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거는요. 취업을 해서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연금을 납입을 하신다는 이 수고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10살인 친구 혹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10만 원씩 12년을 납입하시면 1,440만 원을 납입을 해주는 셈이 되는데요. 엄마들, 할머니들에게 여쭤볼게요. 목돈을 그 아이에게 1억 5천을 뚝 떼서 주는 게 더 쉬울까요? 10만 원짜리를 딱 12년만 내고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선택해서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1억 5천을 주는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20살인 친구는요. 같은 1,440만 원을 냈는데 대학을 입학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20만 원은 본인이 꼭 납입하게 이 경제에 관련 집에서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네 노후는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10만 원씩 12년을 납입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40만 원이 1억에 가까운 돈이 모여지는 거죠. 내 스스로 내 노후 자금 1억을 만들었다. 이 자부심이 그 청년들이 평생을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0살이신 분들은요. 똑같은 돈으로 7천만 원, 40대가 되면 5천만 원, 50대가 되면 4천만 원이 되는데 10만 원으로 1,440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게 그다지 크지 않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10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집을 사겠습니까? 땅을 사겠습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닌데요. 시간에 잘 묶어둔 그 대가로 4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다면 은퇴자금이 아무도 주지 않는 4천만 원이 나한테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10만 원짜리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조금 전 페이지에서 기억하시나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훨씬 더 수수료를 적게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당장 생각이 날 텐데요. 기본적으로 10만 원씩 내서 10살인 친구들이 1억 5천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동 비율로 추가 납입을 10만 원만 더 하신다면 3억 이상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에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2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납입하는 돈은 2,88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은퇴 자산은 이거는 7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는 걸로 평생 받는 것을 합산한 연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2,880만 원으로 10살인 친구들은 3억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을 10만 원에다 추가 납입 10만 원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덜 떼기 때문에 훨씬 더 은퇴 자금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는 생각이 되시겠죠. 30살로 와볼게요. 이제 막 직장에 취업을 해서 20만 원으로 차 할부금 내는 것보다 20만 원으로 내 은퇴 자금을 쫙 마련을 하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은퇴 자산이 마련이 된다면 지금 즐거운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1억은 여전히 큰 돈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노후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간에 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50대에 오셔도 2,880만 원으로 은퇴 자금이 8천만 원이 모여진다는 거는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보다는 8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연금으로 받는다면 저는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다음 달에도 또 연금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연금이 나오고 매달 연금을 받아서 쓰는데 그달만 돈이 쪼들리면 다음 달이면 또 연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금 수급권이라고 하는 이 연금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게 노후를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획기적인 것은 정말 오래 갈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납입 중에 5%, 납입이 끝나면 4%를 보장을 해주고 추가 납입 제도까지만 잘 활용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뭐 금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혹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는 이런 거는요. 시간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 보셨잖아요. 목돈 3억을 주는 것보다 한 달에 2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는 게 훨씬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당뇨 보험입니다. 오늘은 조윤화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뇨는요, 보험사에서 싫어한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정도로 참 주변에서 흔한 것 같은데 또 무서운 질병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 보험이라고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또 추천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내 몸 안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당뇨보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당뇨병 자체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뇨병은 포도당의 당, 소변의 뇨, 또한 질병의 병이 합쳐진 당뇨병이라는 질병인데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그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예. 당뇨병은 사실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뉘는데요. 1형 당뇨는 우리가 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췌장 자체에 인슐린이 발생되지 않아서 발병하는 1형 당뇨가 있고요. 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작용을 하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뭐 70-80% 이상이 후천적인 당뇨 질환을 갖고 가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뭐 중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생활습관 질환병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맞아요. 당뇨 있다는 분들이 연락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보험 맞죠? 가입을 네. 원하는데 뭐 거절당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런데 요즘 뭐 젊은 분들까지 당뇨에 걸린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뇨라 하면 뭐 노인성 질환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기 쉬우신데요. 요즘에는 점점 당뇨가 젊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절대 희소식이 아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네요.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면 젊은 당뇨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30-40대 젊은 세대가 지금 300% 이상이 당뇨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네. 건데 그 이유가 뭐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당뇨는 생활질환병,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당뇨가 생기는 원인들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또한 과식 이런 여러 가지의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서 당뇨라는 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그림들을 보니까 네. 현대인분들 거의 다 그쵸. 이럴 것 같고 저도 네. 좀 뜨끔했는데 네. 뭐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과식하고 또 스트레스 네. 받으니까 그게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당뇨의 그런 발병률을 높인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취업도 어렵다, 뭐 결혼, 출산도 포기하는 산포 시대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많고, 그러다 보니 잦은 음주와 흡연, 그로 인한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시고 또한 운동을 할 시간조차 없죠. 그러다 보니 당뇨라는 질병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예. 서양인과 동양인이 기본 체구 자체가 다르다 보니 동양인이 훨씬 당뇨에 취약한 몸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도 그쵸. 우리가 당뇨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살펴보니까 정말 쉽게 저도 나중에 혹시 당뇨에 걸리진 않을까라는 무섭죠. 걱정까지 드는데 네. 이게 당뇨가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합병증들이 있는 거예요? 당뇨는 사실 당뇨 병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요, 그로 인한 나에게 올 수 있는 수많은 합병증들이 사실 무서운 건데요. 뭐 내 몸에 당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 라고 생각하시면 예. 큰 오산입니다. 내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 혈관을 지나가는 길에 노폐물이 쌓이고 또 혈관이 막히거나 또한 터지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당뇨병이고요. 그로 인해서 뭐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뭐 정말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예. 심장이나 뇌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뇌졸중, 심근경색, 또한 이게 발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정말 족부 절단까지 해야 되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 당뇨 합병증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지금 보니까 식습관이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쵸. 것 같은 네. 게 요즘 뭐 일 끝나고 달달한 커피 한 잔에 또 케이크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 식습관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당뇨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양인들과 기본적으로 체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췌장이 더 작고 인슐린이 같은 양이 분비가 되지 않는데 요즘 우리 굉장히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동양인들이 훨씬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식습관도 조금은 예전 우리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드셨던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아무래도 당뇨를 조금 더 예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당뇨를 좀 진단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쵸. 사실 젊은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당뇨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인구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당뇨인지 알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면 총 3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이 3가지로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복혈당은 식전에 내 공복 상태일 때 나의 혈당을 재는 건데요. 100 미만일 때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부터 125 이 사이라고 하시면 당뇨 전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26 이상의 공복혈당이 나오면 당뇨 진단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게 말 그대로 식후 내가 식사를 한 다음에 혈당을 재면 아무래도 우리 음식에는 혈당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 이상일 때는 당뇨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표를 보니까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으세요. 예,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당뇨가 주가 되는 보험이 있다고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추천 주신다고요? 네. 보험에서는 당화혈 색소를 가지고 당뇨를 진단,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당뇨라고 하면 일반 종합보험에 뭐 당뇨 합병증 진단비 정도의 특약이 100, 500 이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요즘에는 당뇨보험이라고 해서 단독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당뇨라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겠죠. 사실 단독 출시돼 있는 보험 생각해 보시면 암 또는 치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죠. 근데 당뇨보험이 나왔습니다. 뭐 좋아해야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나에게 이러한 의심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보험으로 예방하시고 준비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 2가지 회사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 30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을 받으시면 진단비가 2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이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만 관리가 잘 안 돼서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면 7.5 이상일 땐 300만 원, 9.0 이상일 땐 1,000만 원의 진단비를 차등으로 계속 지급되어지는 그런 진단비가 있고요.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뇨는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질병, 암, 뇌, 심장 거기에 당뇨는 신부전증에 굉장히 취약한 병이라고 해서 말기 신부전증까지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1,000만 원 진단비를 각각 준비하시고 내가 만약에 6.5 이상의 당뇨 진단을 받고 이 4대 질병에 걸리면 진단비를 2배, 즉 2,00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A사의 보험이 있으시고요. 또 B사는 당화혈색소 7.0 이상이거나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이 걸리면 진단비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보험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장단점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장점, 단점을 각각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A사는 당뇨 진단비를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또 2번째는 4대 질병들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하고 거기에 내가 당뇨가 걸리고 난 다음에는 2배를 지급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는 만기 축하금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말 그대로 내가 가입을 하고 6.5 이상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 최대 650만 원을 돌려받으시고요. 6.5 이상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면 500만 원의 만기 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는 당뇨보험입니다. 다만 조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하는 기갑경제, 기타 피부와 갑상선
경계성 종양 이런 부분들은 200만 원으로 조금 소액으로 준비가 되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B사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장점은 A사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요. 30세 기준으로 한 15,000원 정도는 더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뇌출혈이 아닌 더 보장 범위가 큰 뇌졸중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각각 1,000만 원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장점이고요. 근데 단점은 진단비를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을 한다는 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 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주셨어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만 고려해도 이 당뇨가 주가 되는 보험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주가 되는 보험이 나왔다고 하니까 희소식인 것 같고요. 지금 생활 습관 돌아보시면서 내게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A사와 B사를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딱 한 가지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 원픽은 전 A사 당뇨보험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사실 걱정이 되고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일 테니 가능하면 각각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그로 인한 합병증은 합병증대로 보장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장 유리한 건지 A보험사 좀 장점을 나열해 주시겠어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단비가 당화혈색소 7.0일 때 1,000만 원으로 A보험사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렇지만 각각 보장이 되고 한 번 진단을 받으면 소멸이 되는 구조이시다 보니까 B사 같은 경우에는 당뇨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그로 인한 합병증은 합병증대로 각각 보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 가입하신 시청자님에게는 훨씬 더 가성비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랜 A의 여현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추운 날씨만큼이나 경제도 지금 많이 얼어붙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달러. 미국 돈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하면 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달러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보험에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그리고 향후 노후나 종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어떤 것을 혹시 갖고 싶으신가요? 5만 원권? 아니면 금괴? 많게 재물을 추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괴도 금고 속에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질문. 그러면 어떤 것을 모으고 싶으시죠? 상품권, 미화, 그리고 원화. 처음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요 달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50, 44, 63, 56. 82, 71, 10, 92. 요 달러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 페이지에 볼 때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화가 편리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 돈이니까요. 하지만 편리함과 안전함을 따진다고 보면은 달러가 좀 유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쓰기 편한 거는 분명히 원화가 편한데 달러가 왜 안전할까요? 그 이유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보면 되는데요.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국제 간의 결제를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국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외화로 거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보면은 81.1%에 달하는 부분에서 결제 통화 비중이 무려 달러가 81%가 넘는, 그러니까 달러로 모든 것을 결제하고 쓰인다는 거죠. 해외에 가보시면 여행에 가셔도 물건을 사거나 또 지불을 할 때 원화를 줘서 받는 경우보다는 거의 달러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무역을 할 때도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도 달러로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달러가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달러가 없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도 겪었던 1997년 IMF 금융위기 모두들 기억하시죠? 이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갔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이 달러에 대한 부분. 하지만 달러는 그때마다
위기에 나타나서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최고치 찍고 리먼 사태 후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때마다 위기에 나타날 때 달러가 쓰이게 되죠. 자,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기회로 잡는 달러,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자, 현재 우리가 지금 통용할 수 있는 주가와 환율을 좀 비례를 해볼 건데요.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반비례. 초록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지금 주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는 환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환율 금액이 1,161원. 그리고 주가는 2,100원 정도 포인트 하는 지금 주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을 고려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폭이 있지만 항상 이 두 친구는 반비례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게 되면은 많이 떨어지는 거에 반면 달러는 그나마 조금 유연하게 하락된다는 표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서두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보험에 좀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말 그대로 달러 종신 보험입니다. 순서는 1, 2, 3, 4, 5. 사망보장금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안에 보장성 특약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과는 똑같으나 저는 사망보장금은 제일 아래 번호에 넣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컨셉에 맞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해외 연수, 자녀분들 교육자금으로 연수들 많이 보내시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교육자금이 필요하죠. 이때 이 달러 보험을 가지고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셉. 무역을 하거나 실제로 내가 여행을 가거나 달러가 많이 필요하시는 상황들이 생겨요. 달러가 필요할 때. 저축의 개념으로 나는 좀 목적자금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 목적자금으로. 추후에 내가 낸 달러로 노후연금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보험의 본질적인 사망보장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이렇게 5가지 컨셉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달러 종신보험이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은 보험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의 다른 경쟁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시율은 3.1%, 3.15%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최저보증형이 평생 확정으로 3%가 확정 지급된다는 겁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3%가 평생 보증으로 지급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매력에 끌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중 수익 구조인데요. 최저 보증이 3%가 되면서 환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환차 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달러가 상승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이득이 발생될 수도 있고 손해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원화의 기준보다 달러가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환차 이익이 더 발생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환전을 하게 되면 6에서 7%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내 보험에서 금을 받아 지급을 할 때 환전 수수료가 2원 정도밖에 안 한다라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 고정을 통해서 추가 납입 컨셉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추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만 받더라도 자연적인 추가 납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트 표시, 현금 유동성. 원화나 달러를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보험료 예시를 보기 전에 오늘 날짜 1,161원 달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시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달러 인덱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나라마다 각자 통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금리에서 미국 달러를 가치를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1,161원, 달러 인덱스가 97.11점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가격 상승을 보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뭐 엔화라든가 유로, 파운드,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랑 스위스 프랑 이런 국제 통화를 봤을 때 미국의 달러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느냐. 이거는 현재 19년 5월 기준이지만 현재 만약에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1161원에 설정이 되시겠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50불, 44불, 20세 기준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원화로 받거나 아니면 이걸 원화로 이제 내서 나중에 달러로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사망보장금은 약 뭐 3,000불 혹은 뭐 5,000불, 뭐 10만 불 이렇게 가겠지만 최소 금액은 2만 달러. 2만 달러를 저희는 최소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50세가 가입을 하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자, 요걸 좀 긴 납으로 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15년 납으로 마찬가지 2만 달러를 기준으로 달러를 제시한 금액입니다. 35달러, 31달러. 요거를 오늘 날짜 1161원으로 계산을 하면 원화 보험료가 책정이 되겠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해외 연수를 갔을 때 2년 뒤부터 이 부분을 추가 납입 컨셉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예 추가 납입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중도 인출을 달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걸 달러로 혹은 달러의 값어치가 좀 떨어졌다면 높다면 원화로 바꿨을 때 거기에서 환차익이 발생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득이겠죠? 자, 이름은 달러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사망보장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사망보장금이 아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가 달러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현금 유동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녀에게 주신다면 어떤 화폐를 주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주고 싶으시죠? 저는 달러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지금 좀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 또 내년에는 아마 모든 금융권에서 기준금리 공시율도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안전자산으로 달러로 한번 내 자산과 내 사망보장금 그리고 내 유용한 목적자금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계속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한 분 전화 연결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들 보험을 지인을 예. 통해서 가입했는데 예. 좀 이게 부담도 되고 또 음. 보험료도 좀 줄일 수 있는지 예.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50만 원이 넘잖아요. 우리 아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5이에요. 네, 20대 중반이신데 50만 원이나 가입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좀 아드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좀 보험을 많이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는 분이 예. 이제 가입을 권유해서 좋다고 그때 해서 그냥 가입을 인정상,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각각의 보장 내용은 좀 설명을 잘 들으셨을까요? CI 보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듣고 지금 막 거의 예. 잊어버린 상황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드님 걱정되는 병력이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거는 없고 그냥 네. 건강해요. 아직.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 좀 어떻게 잘 챙겨져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날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중반이신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총 3건인데요. 2011년도에 한화생명의 트리플케어 종신보험, 그리고 같은 한화생명에서 CI 종신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삼성생명에서는 변액연금 준비해 주셨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50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지인을 통해서 아드님의 보험을 이것저것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보장도 잘 갖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김성훈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내준 증권 잘 받았고요. 네. 그 어머님이 아드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요.
그 보장성 보험이 2건이고요. 또 저축성 보험이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뭐 잘된 부분과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리모델링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2011년도에 그 하나생명에서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담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주계약이 8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사망을 하시면 8천만 원이 나가고요. 사망하면요. 네네네. 네. 거기 그 각종 특약들이 이제 그 뭐, 뇌출혈도 있고 급성심근경색 또 뭐 특정 질병 수술비 입원 일당 그래서 여러 가지 특약을 해가지고 지금 보험료가 이게 한 13만 4천 원씩 20년 납부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거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실손 의료비가 지금 탑재돼 있어요. 아, 네. 그럼 실손 의료비가 탑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좀 이제 그 만약에 그 리모델링 하거나 바꾸는 것은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그럼 이제 2011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 지가 벌써 한 8년, 9년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신 돈도 있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뭐 세밀하게만 들여다 봤는데, 이 보험에는 굉장히 그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아, 네. 조금 아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은희 전문가님께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갱신형 보험이 납입 면제가 되고 이래서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을 경우 100세까지라든가 뭐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 납입 면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보험을 보면은요 전부 5년 갱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 면제도 보험은요 없고요. 네. 갱신이 지나면 만약에 납입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갱신이 지나면 내셔야 돼요. 앞에 설명했던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아하. 또 하나는 지금 아드님이 25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드님이 이 갱신형 보험은 80세까지 계속 내셔야 돼요. 아, 80세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갱신이기 때문에. 주계약은 20년으로 끝나지만 갱신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한 그거는 얼마가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러면은. 그렇죠. 바로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그 한 8년, 9년 정도 납입을 하셨지만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그 갱신형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단 여기에 지금 실손 의료비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이 실손 의료비는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과거에 있는 이 실손 의료비는요. 지금 아드님이 가입하셨던 이 실손 의료비하고 현재 지금 그 표준화 지금 있는 현재 판매되는 실손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네. 지금 그 가입하셨던 이 실손은 3년 갱신으로요. 그 일단 그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이 되잖아요. 네. 이거는 그 아드님이 병원을 갔든 안 갔든 계속해서 똑같이 인상이 됩니다. 아, 한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착한 실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병원을 한 2년 동안 안 갔다. 그러면 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 실손으로 전부 다 판매가 되고 있고, 물론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통원을 할 때 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3년 갱신으로 옛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보험으로 만약에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리하지가 않거든요. 아, 네. 예. 지금 건강하시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근데 또 두 번째로 또 2014년도에 또 똑같은 회사에 또 CI 보험을 또 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 또 하나 들으라니까. 근데 내용이요. 이거는 주계약이 1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죽으면 나오는 건가요? 네네. 그거 말고는 다른 특약은 그렇게 그렇게 좋은 특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계약 1억.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험료가 16만 6천 원인데 주계약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봤더니 한 13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13만 원. 그래서 한 4천만 원 가까이 내고 1억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고 네.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생존 보험이 너무 약하세요. 아드님이. 네.
예를 들어서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허혈성이라든가 질병 후유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또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유사암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전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똑같은 생명보험에 똑같은 회사에 더군다나 처음보다 조금 더 보장이 좀 그 받기가 어려운 CI보험에 또 가입을 하신 거예요. 또 보험료는 또 비싸고. 네. 근데 이게 2014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4, 5년 됐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로 그 삼성생명의 그 변액 연금을 가입을 하셨네요. 네. 이거는 제가 그 1000%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건 이렇게- 하나만 잘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그 이 변액 연금을 가입할 그때는 그 아마 가입을 하실 때는 그 이런 그 공시율 변액 연금도 있었는데 그때 이런 공시율 연금이 있었는데 이런 변액 연금을 가입을 하셨던 것들이 진짜 잘하셨다는 것이죠. 예. 아, 네. 앞으로는 아마 그 수익률은 시간이 가서 실질적으로 아드님께서 이 그 납입이 끝나고 나서 혜택을 볼 때는 상상한 이상으로 아마 그 수익률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제가 들여다봤는데 거기다 보니까 그 펀드가요 파생 혼합형 100%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파생 혼합형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그 70% 채권이 70%입니다. 나머지가 그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 좀 섞여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네. 일단은 그 하나생명에 있는 어떤 두 가지 보험들은 좀 과감하게 좀 정리가 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 보험료가요. 보장성 보험료 한 30만 원 정도에 저축성 보험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성 보험 20만 원 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축성 보험료는 20만 원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면 그 보장성 보험의 30만 원 정도를 지금 새로 어떠한 그 보험에 그 손해보험사의 그 무해지 환급형 보험들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그 무해지 환급형에 하면 보험료도 좀 싸거든요. 물론 무해지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연배주. 어차피 보장을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드님 정도 어린 나이라면 이렇게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은요. 여기 암 진단비라든가 뇌혈관 허혈성 이런 그 2대 진단 또 수술비 각종 모든 걸 탑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보험료가 한 13만 원 뭐 전후로면은 충분히 준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에 한 13만 원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실손을 좀 준비하시죠. 그러면 단독 실손이 한 6, 7천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고요. 네네. 그거 합친다고 해도 한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 네. 현재 나가시는 그 보장성 보험료 한 30만 원이니까 한 16만 원 정도가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라면 좋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네. 그 보험사에 그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펀드를 좀 변경을 하세요. 아, 이런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펀드들이 아마 그 라인업이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어리니까 그 한 50대 전까지는 좀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라고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럼 주식형 당장- 쪽으로 좀 많이 좀 그 비중을 좀 두시고요. 채권형은 조금 더 줄이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 다음에 또 50세 정도가 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또 채권형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비중을 높이신다라고 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갖고 가시면서 나중에 그 아드님이 연금을 받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연금을 생각해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분들의 보험 솔루션을 위한 전화 문자 상담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